좋은 남자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사람마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획일화된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내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장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연애 관련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연애나 결혼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좋은 남자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20대 후반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되게 난감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마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도서관에서 지금 예비 신랑을 만났다고 해서 다른 여자분들도 그 장소가 가장 베스트인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만 하다가 한번 유튜브로 사람마다 좋은 남자 만나는 장소가 다르다. 나의 기질에 맞는 장소로 가서 나의 매력을 가장 잘 빛낼 수 있는 곳에 가자는 취지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 나의 기질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두 번째, 나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교보문고나 헬스장 등등에 특히 금요일 저녁에 좋은 싱글 남자 많으니까 남자 만나고 싶으면 가봐라는 콘텐츠가 많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극단적으로 만약 내가 책을 너무 싫어하고 운동을 너무 싫어하면 거기서 만난 남자가 나에게 맞다고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금요일 저녁에 헬스장에 간 남자는 운동에 관심이 많을 건데 정작 나는 운동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획일화된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내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장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의 특성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첫 번째, 외모가 뛰어난 유형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이성을 만나기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분들께는 소개팅을 가장 추천드려요. 왜냐면 소개팅이라는 게 1대1로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상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대화가 아무리 잘 통해도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 여성의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느낀다거나 사진과 실물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면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킬 용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저는 소개팅이야말로 그 사람의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외모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외모에 좀 자신이 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만큼 아니라도 적어도 첫인상에 좋은 호감을 남길 만한 외모가 된다 하시는 분들께 소개팅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소개팅에 나올 만한 동질 집단의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하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대기업 사원이라서 내 선배 혹은 상사의 소개를 받아서 비슷한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 그 남자 입장에서는 나 말고도 비슷한 수준의 기업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여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나 혼자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외모가 더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남자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외향적이고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저는 내향적인 분들께 사실 동호회나 독서 모임을 아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런 분들이 이성을 만나겠다는 목적으로 그런 동호회를 나가봤자 결국에는 너무 기가 빨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매력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최근에 저는 후천적인 내향형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집에 가고 싶고 좀 기가 쉽게 빨린다고 느끼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솔로라도 러닝크루나 클라이밍 동호회 같은 곳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깊은 생각들과 정서적인 그러한 가치들이 사람이 많았을 때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분위기였을 때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이라면 맞지 않는 동호회에 가서 필요 이상으로 기를 빼기보다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혹은 1대 다라도 좀 더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호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 모임이나 가지 않는 겁니다. 자칫 아무 곳에나 가면 진지한 만남이 아니라 육체적인 만남이나 단기적인 만남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소개서를 상세히 써야 한다거나 등록비가 적지 않는 등
이렇게 나름의 허들이 있는 모임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곳에 오신 분들도 나름의 진정성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기 때문에 좋은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수에 강한 스타일이에요. 요새 되게 핫한 나는 솔로나 솔로 지옥 등등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낯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A라는 여성분 혹은 B라는 남성분은 이런 낯설 말고 일반 소개팅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낯설 같은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다대다잖아요. 여성 다수와 남성 다수가 서로를 알아보고 첫인상에 따른 호감을 고르고 또 서로 이제 데이트권을 따서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탐색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한 다대다 미팅이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령 1대1로 만났으면 더 나를 잘 어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다수에서 경쟁 아닌 경쟁을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격이 좀 조용조용하다거나 혹은 다수 앞에서 나를 어필하고 뭔가 때로는 플러팅을 한다거나 때로는 과하지 않은 여우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관심을 내게 묶어오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굳이 낯설을 나가야 할까? 이분들이 낯설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과거가 알려지고 그러면서 얻는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들 다 어떤 프로그램을 나가기 전에 내가 나 어필을 잘한다거나 혹은 눈치가 빨라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금방 캐치를 한다거나 좀 평소에 여우 같다, 좀 센스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가는 걸 추천하지만 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난 다수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어필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소개팅이나 혹은 독서 모임 같이 연애를 표방하지 않는 곳,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연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효과적인 브랜딩을 통해서 결이 맞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형입니다. 요즘은 참 옛날에 비해서는 만나는 통로가 다양한 것 같아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이 주선해주는 선을 통해서 남녀가 만났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 모임이나 혹은 온라인 SNS를 통해서도 만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가벼운 앱을 통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SNS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온라인 명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나와 결이 맞는 이성을 끌어당겨서 만남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나는 솔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낯설 나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서 이를 통해서 DM을 받거나 소개를 주선받거나 이른바 전국민 PR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낯설 같은 프로그램은 전국민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만 구축을 하면 나의 SNS로 꽤 많이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SNS를 좀 가꿔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어필이라는 거는 뭐 성적으로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 혹은 해외여행 간다 사진을 올리는 등등 조금 하수의 그런 어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등을 글과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말한 어필이라는 거는 나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이렇게 화려해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 사람인지를 글과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좋은 남자든 좋은 여성이든 나에게 잘 맞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천하는 서점과 헬스장, 교회라고 해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질, 외향력인지 내향력인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경쟁이 강한지 혹은 경쟁이 약한지 등등을 파악하고 나의 특성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곳에 갈 때 좋은 이성이 있으면서도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아무리 좋은 이성이 있어도 그 이성이 있는 곳에서 내가 나를 어필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디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를 획일화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좋은 댓글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연애와 결혼, 기타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025년의 봄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라요. 안녕.